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HBM이 관련이 되는 주식이 당분간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이 지속될 거예요. 예. 그것이 마이너스 10% 되고 다른 주식이 플러스 10% 되는 확률은 아주 개별적인 거. 네. 근데 이제 HBM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가 네. 전망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서도 AI, 네. 생성형 AI가 만든 그 새로운 시장도 이야기를 네, 네.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네. PC 시장이 좋아져야 되고 네, 그렇죠. 서버 시장 좋아져야 네, 되고 네. 스마트폰 많이 풀려야 그렇죠. 되고 네. 하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봤을 때 네, 네. 이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갈 전방 산업은 네, 네. 전망이 좀 어떤가요? 그 스마트폰은 개떡. PC는 최악을 벗어났다. 아 그래도 PC라도 좀 나아져요. 최악은 벗어났다. 네. 최악은 벗어났는데 얼마나 빨리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최악은 벗어났다. 이거야 뭐 스마트폰하고 PC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죠. 예, 예.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 친구들이 그렇죠. 친지들이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보면 되니까 바꾼다 하세요 요즘에? 잘 안 바꾸죠. 잘 안 바꾸죠. 왜? 왜 살까? 바꾸는 거. 그 휴대폰이나 PC가 망가졌을 때. 뭐 성능이 떨어지거나 고장 그렇죠. 나거나 어쩔 수 없이. 예. 예. 아니면 너무나 섹시해서 와우한 피처가 들어왔을 때. 뭐 폴더블 폰이 나오거나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게 최근에 있었냐 이거지. 코로나 때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바꾼 거죠. 많이 바꿨죠 그때는. 왕창 바꿨잖아요. 예. 그 수요가 앞당겨진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애플의 아이폰 오늘 15 오늘 직접 발표되는데 애플의 아이폰 15. 애플. 뭐 그 정도가 그래도 마켓시어가 올라가는데 마켓시어가 올라가는 게 뭔지 아세요?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고 딴 놈들이 마이너스 20% 15%일 때 얘네는 마이너스 2%인 거야. 그 마켓시어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와 그럼 주가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스마트폰도 연간 3억대 시장? 아니 스마트폰 시장은 한 12억대. 12억대인가요? 12억대. 그게 지금 계속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아 삼성만 3억대까지. 삼성이 2억 한 5, 6천만. 그렇죠. 많이 떨어졌어. 그것도 옛날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이제 그렇죠. 2억대 중후반까지 예, 떨어져 예. 있고. 근데 애플이 덜 빠져서 마켓시어가 늘어나는 거지. 애플이 뭐 전년 대비했을 때 15% 성장하고 이거 아니거든. 근데 전반적인 스마트폰 시장이 커져야 되는데 이 볼륨 자체는 그냥 그대로 보세요. 있거나. 스마트폰은 애플하고 삼성전자 마켓시어 유지하거나 늘어나요. 예. 걔네가 한 40%예요. 예. 45%. 나머지 또 뭐 있죠? 60%, 50%. 저기 중국 업체들. 근데 중국이 안 돼요. 중국 시장이 안 되잖아요. 네. 왜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돈 안 쓰고. 경기 좀 안 좋다. 예.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나오는 신제품이 효과가 있으면 좀 할까 그 정도 같은 경우니까 거기 있는 재고들이 빨리 없어지지 않아요. 빨리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MLCC 같이 삼성전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도 MLCC. MLCC가 중요한데 전장형이 있고 일반 스마트폰이 있는데 전장은 한 20%밖에 안 되고 스마트폰이 거의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빨리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재고 경기랑 관련돼 있고요. 그렇죠. D램으로 따지면 스마트폰이 예전에 40%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 최악이고 그나마 최악을 벗어났다는 것이 PC라고 보잖아요. 네. 근데 PC는 임팩트가 작아. PC 비중은 쭈구리 박살나가지고 15%도 안 돼. 이게 이제 인텔이 바닥 지났어요.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쏘아. 그래서 뭐 15%밖에 안 되는 시장. 그래도 가격 올라가? 얼마나? 재고가 3분기까지는 재고 조정 될 것 같은데 PC 만드는 업체들이. 예. 근데 인텔이 얘기하는 거예요. 금방 빨리는 아는 거하고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은 지나갔다. 값하면 몇 배죠? 마켓이가? 시장이 45%. 50%. 예. 나머지 40%는 뭐죠? 이 서버. 서버가 일반 서버는 투자를 늦추고 있어요. 네, 늦춘다. AI 서버는 확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개수로 따지면 AI 서버가 아직은 크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에 좋아지는데 4분기 지금 8월이니까 뭐 기다리지. 그래서 AI 서버 투자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되는 미국의 빅텍, 예. 메타라든지 그런 회사들 아마존 좋아해요. 예.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좋아해. 네. 그래서 사실은 넘버와이즈로는 AI 서버 임팩트도 4분기에나 임팩트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가적으로는 이게 그나마 AI 서버가 가장 좋은 거고 나머지 반도체 쪽은 어떻게 하죠? 감산 효과로 근근히 버티면서 한 9월, 10월에 다시 가격이 올라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짜증나거나 좀 갑갑하지. 네. 내러티브는 내년에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니까 뭐 그런 IT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IT잖아요. 네. IT 업체들 IT 업체가 IT 반응이 맞는데 IT 업체 중에서 한 20% 15% 되는 건 어디에 팔죠? 자동차 팔거든요. 그 전장에 익스포저 된 회사들이 주가가 그나마 좀 가보려고 하는 거죠. 전장은 좋아요. 일본에 수많은 IT 업체들이 있거든요. 네. 무라타라든지 TDK라든지 뭐 이렇게 부품 업체인데 네. 걔네 보면 주가는 안 좋은데
이구동성 얘기하는 게 전장경은 좋아요. 이러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PC와 서버 그리고 스마트폰 이야기 들었었고 또 아까 정말로 핫한 AI용 서버 네. 이야기 들었고 그럼 이걸 다 이제 종합해서 봤을 네. 때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투자 매력도는 네. 별 5개로 볼까? 뭐 100점 만점으로 볼까? 한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주가를 따지고 봤을 때 그렇죠. 주가랑 현재 네. 상대 비교를 해야 네. 되니까. 예. 이게 지금 8월이죠. 네. 3개월, 4개월, 6개월을 본다면 네. 6개월 내년 봄 되기 직전에 네. 까지 보면은 그때까지 보면은 5점 만점에 한 3.7. 매력도가. 네, 매력도. 굳이 얘기하면 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이 높죠. 하이닉스는 한 4.2, 네네네. 삼성은 3.5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제 감으로 네. 점수 주시는 네, 거죠? 내년 2월까지. 네네네. 시계를 조금 더 넓힐 수 있으면, 좀 길게 잡을 수 있으면 내년도 6월 달 정도까지. 1년? 네, 그럼 이게 1년은 아니고 다 올라갑니다. 네. 하이닉스는 한 4.7, 삼성전자도 한 4점 초중반까지 올라갑니다. 25년 초까지 만약에 볼 수 있다면은 네. 둘 다 5 근처로 갈 거라고 저는 봐요. 그 5 근처로 갔을 때 목표 주가가 애널리스트 지금 제시하고 있는 목표 주가를 제가 거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드린다면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보통 15만 원 정도, 16만 원 정도까지 나와 있고 삼성전자가 한 9만 원 정도 나와 있잖아요. 높은 게. 예. 이게 올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23년에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하지만 내년도 여름 정도에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뭐 섹시하지 않죠? 근데 25년도까지 봤을 때 네. 5점을 주신 거는 별 5개의 만점이라는 만점 주는 뜻이에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주식보다도 다른 섹터보다도 각광을 받을 겁니다. 25년도까지 좀 더 네. 길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분들에게는 네. 근데 한 6개월만 본다면은 5점 만점에 한 3.7점. 네. 하이닉스 4.2니까 한 80점 정도 근처. 하이닉스가 4.2 그러니까 한 80점 네. 근처. 그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삼성전자는? 주식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말씀드리는 게 다른 섹터 보라 그랬잖아요. 네.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 유가 미국의 뭐 CPI 넘버 어쩌고 얘기 나오는데 네. 확실한 건 미국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온쇼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미국 내에 설비 투자. 주택 말고 공장 많이 비주택. 지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력선 필요하잖아요. 인프라 관련된 주식이 이빠인데 그 주식도 안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하이닉 삼성전자보다는 앞서 있다 봅니다. 한 4.3, 4.5 정도. 현 시점. 미국 인프라 관련 주가. 근데 내년도 한 봄 지나가면은 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 주가는 올라갔을 때니까. 그렇죠. 그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뭐 캐터필러 비롯해서 인프라 네. 관련 주들 우리나라 네, 뭐 맞아요. 송배전 관련 네. 주들이 또 엄청 핫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또 어느 정도까지는 또 반영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도 초중반 넘어갈 때는 바뀔 소지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더 낫죠. 그 시점 되면 또 메리트가 그렇죠.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장이 만약에 버티지 않고 꼬꾸라지는 장으로 만약에 예측을 하면은 네. 캐터필러가 무너지면 끝이야. 뭐 전제 조건은 엔비디아가 먼저 망가지면은 IT 네. 대세 AI 네. 좋은데 쉽지 않다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맞아요. AI 제 개인적 목표 주가 AI는 제가 하우스에서 제가 예측하거든요. 네. 한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AI는 엔비디아는 제 목표 주가 556불로 제가 끝자리는 기억이 안 나나 550불 했거든요. 지금보다 100불 넘어가죠. 지금 한 450불 정도. 390불 때 제가 550불을 방송에 떠들었어요. 뭐냐면 AI 반도체는 GPU가 대세잖아요. 네. 얘네가 마켓share 80, 90% 갖고 있는 거. 네. AI 반도체, 엔비디아, HBM 빼고 AI 반도체 시장이 향후 10년 동안에 연평균 30%. 그러니까 초반은 한 50%라도 뒤에 내려가는 거. 이렇게 잡으면 그렇게 해서 얘네 마켓share 80%하고 마진 50%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할인율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하냐면 그게 1조 6천억 달러 나오고 그것이 550%예요. 그게 버텨줘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을 안 믿고 목표 최고치에서 한 10% 이상 빠져서 엔비디아가 그래서 한 2, 3주 쉬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갑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는 우리 소부장주도 웬만해서는 안 갈 겁니다. 몇 개는 과했으면 토해낼 거고. 전제로 엔비디아가 그 흐름에서 믿는다면은 이 흐름이 당분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캐터필러가 실적이 엄청 잘 나왔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이. 예. 너무 잘 나오니까 하반기 내려간다 그러는데 회사는 원래 올해 목표한 걸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예. 마진을 높였어요. 마진 포캐스트를. 모든 지역에 잘 팔린대요. 모든 건설, 자원, 뭐 에너지 다 잘 팔린대요. 미국은 더 잘 팔리고. 그 마진 높였어요.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랬는데 얘네가 만약에 주가가 많이 흔들린다면은 그거는 미국의 그 캐펙스 드리븐이 뭔가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고.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보는 건 캐터필러.
전통적 캐펙스하고 엔비디아를 보는 거예요. 왜? 그 주식 사는 걸 떠나서 그게 버텨줘야지 한국에 관련된 주식도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4.5점 이상 준다는 거는 애널리스트 그 커버하는 사람의 위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대장주 개념으로 엔비디아와 캐터필러의 캐터필라. 하도 헷갈려. 그 흐름을 먼저 좀 봐야겠네. 그게 그렇죠. 풍향계가 될 수 있겠네. 네, 풍향계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실전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네. HBM이라든지 네. 뭔가 이 AI 반도체 쪽으로 공급을 네. 하는 기업과 네, 네. 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철저하게 좀 구분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HBM이 관련이 되는 주식이 당분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네. 그것이 지속될 거예요. 예. 그것이 마이너스 10% 되고 다른 주식이 플러스 10% 되는 확률은 아주 개별적인 거. 그러니까 이러는 거지. 의료기기 업체. 예. AI를 활용해서 자기네 사업이 갑자기 애딩되는 거. 얼마 전에 눈이 네네네. 뭐 JLK 예. 뭐 이런 주식 있잖아요. 개별 주식. 네. 그런 주식은 이 관계 없어요. 그런 걸 잘 발굴하는 사람들은 이빠이죠. 네. 이지방이죠. 이지방. 이지방이죠. 이지방. 최고죠. 네. 근데 그런 애를 잘 안 보이거든. 네. 본인이 찾아서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주식은 한번 가면 계속 간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아주 개별주의적인 거는 뭐 의료기기, 치과, 뭐 이렇게 이런 거 피부 의용, 아니면 AI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좀 몇 개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말고 섹터적으로는 아까 캐펙스, AI 반도체,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아까 뭐 조선주 네네네. 이런 것들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HBM이 한 군데니까 HBM의 익스포저가 안 돼서 이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EUV 관련되는 거 HBM보다 떨어지죠. 그거 확실하죠. 연말까지 떨어질 거예요. 매력도는. HBM이 앞서 있는 게 맞죠. 근데 저게 떨어지고 그냥 일반 반도체 관련주가 더 아웃퍼폼하는 어려워요. 가능성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요가 빨리 안 오른다는데 넘버가 바로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요즘 보면은 그 HBM 관련주가 또 엄청나게 뭐 네네. 거의 한두 달 사이에 막 2배 이상씩 네, 오르는 맞아요.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저거를 딱 보면 이걸 따라가도 될까 하는 겁이 나기도 한데. 저는 말씀드린 안 따라가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섹터에 많다랬잖아요. 캐펙스 주식이 있겠고 의료기기 아니면 미용기기도 있겠고 다른 주식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생각을 넓혀야 돼. 근데 생각을 넓히는데 그 종목을 저도 반도체 중심인데 네. 제가 30년 했는데 의료기기 어떤 피부 의료기기 있다 합시다. 네. 그러면 그거에 요 회사가 만든 요 제품하고 조 회사가 요 제품하고 조 회사가 이거를 제가 HBM 3E하고 4 버전 차이를 알듯이 그렇게 공부할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하는 동안에 주가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 많은 섹터를 어떻게 다 알아요? 개념을 알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HBM 많이 올라갔잖아요. 많이 올라가도 느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좀 더 내러티브가 쉬운 거. 네. 그렇죠. 덜 오는 종목. 그렇죠. 그런 종목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포모 현상도 적어요. 왜? 내가 다른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넘어갔을 때 포모는 뭐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죠? 얼마 전에 그 삼성전자 팔고 에코프로 산 그 기업은 그게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삼성전자 빠졌잖아요. 네. 69,000 얼마 팔았는데 68,000 됐고 에코프로는 좀 더 올랐잖아요. 또 가봐야 아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 뭐라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본업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비난받을 거지만 그 판단은 누가 맞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플렉시블한 마인드를 그분도 좀 미리 가졌으면 좋았겠지. 네. 연초부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한 곳에 너무 외골수로 빠지지 말고 외골수에서 그 차이, 어떤 스펙의 차이나 제품의 차이 때문에 투자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기술적인 차이에 대한 건 너무 함몰하지 마시고 그거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라고. 전문가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네. 그걸 믿고 하는 거죠. 본인이 그거 너무 투자하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의 변화를 계속해서 관찰해야 된다. 예, 열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흐름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종합반도체, 네. 소부장, 그 중에서도 뭐 HN 관련주들 여러 가지를 다 네. 짬뽕을 했을 때 네. 큰 그릇에 이 모든 재료들을 다 네. 넣었을 때 네. 본부장님이라면 네. 여기서 픽을 할 네. 우선순위는 혹시 첫 번째 어떻게 제가 소속했던 유니스토리 자산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나 네. 그러는 게랑 전혀 관계없음을 예. 이건 컴플라이언스 잘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이 나이에. 실제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순수하게 김장렬 개인의 의견입니다. 네. 지금 시점이라면 단기 트레이딩 용으로 한 20%. 네.
뭐 시장 움직이니까. 예. 그다음 중장기 분할. 여기 중장기 분할이라면 어떤 거죠? 내년 말까지 보는 관점에서 예. 투자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네. 만약 하이닉스 삼성전자 산다. 네. 그러면 30번을 나눠서 사야지 3번에 왕창 사는 거 이거 안 거네요. 그렇게 해서 먹지 못한다고. 네. 그런 게 중장기예요.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에 20% 넣고. 아. 근데 단기 트레이딩 80 넣고 이걸 20 넣으면 굉장히 리스크한 거예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20%. 네. 그다음에 중장기 나눠서 10번 이상 나눠서 하는 거 그거 한 30%. 30%? 네. 나머지 뭐냐? 50%. 네. 현금. 아, 현금이요? 저는 9월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을 50. 네. 저는 장을 단기전을 별로 좋게 안 봐요. 이 중장기나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이 아까 말한 그 조선주가 됐던 미국의 캐펙스가 됐던 아니면 의료기기, 피부 의료기기 어떤 개별주가 됐든 막 섞여 있는 거죠. 네. 그 기술적 영향을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게 50% 이상 안 넘길 것 같고요. 이건 좀 개인 투자가 안 다치게 하는 거고 본인이 진짜 잘하잖아요. 네. 그러면 현금 비중 30%, 20%. 그래도 현금 비중을 20-30% 갖고 있어야 된다. 지금 주가에서. 지금 지수대에서. 아, 2600선에서는. 그 2차 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특수한 경우 빼고는 당분간은 안 본다. 그게 그런 거고요. 네. 만약 아까 뭐 IDM 얘기했잖아요. IDM 삼성전자 하이닉스. 예. IDM 한 30%, 소부장 20%, 그 나머지 50%는 역시 현금. 아하. 좀 많이 올려도 현금은 30%. 그리고 장은 2,700, 그 다음에 952 고점. 9월 이전까 9월 우리 뭐지 FOMC 9월 초인가요? 그거 9월 하반기까지 그게 달성이 안 되면은 매우 신중해진다. 달성이 되려면 9월 FOMC 전후로 돼야 된다. 달성이 된다라는 의미는 거기 도달해야 돼요. 어떤 금리 기준금리 아니면 아니 이게 코스피가 2,700, 950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게 안착을 해야지 내년 걸 땡길 거예요. 그게 안착을 안 하면은 24년의 그 포캐스트에 대한 가시성을 투자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불확실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9월 하반기 얘기라는 것은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한 30%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금리가 올라간다 해서 장이 솟아서 올라가서 2,400으로 내려가진 않아요. 네네네.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는 제가 이런 얘기 하는데 올라가는 속도. 저는 올라가는 거 기본적으로 바라기도 하고 가는데 이 올라가는 속도가 장이 아까 삼성전자 많이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2차 전지가 안 산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게 안만 하고 2차 전자 제가 안 보고 제 말대로 한다면 장이 어떻게 올라가요? 빨리 올라갈 수 없잖아요. 개별주 갖고 JK하고 그것만 가지고 루니까지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 제일 큰데. 그래서 그 큰 흐름은 좀 확인하고 가자는 의미에서 아까 현금을 많게는 50%, 적게는 20-30% 가져가는 거고 1차 목표가 9월 달에 되는 걸 보고 접근해도 그게 늦지 않는다. 리스크 관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현금 50% 가져가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네. 그러면 약간 시장 흔들릴 때 저 현금 50%로 뭘 사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나오는 방송 봐야지. 근데 저하고 맨날 만나는 게 아니니까 네네. 항상 타이밍이 안 맞죠. 또 와이스트리트에서 맨날 만나면 되죠. 어쨌든 장이 무너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는 이 달팽이 계단 오르듯이 올라가는 것이 최선 아니겠는가. 달팽이가 계단을 점프해요? 토끼처럼? 아니잖아.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움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베스트가 아니겠느냐. 저는 단기로 봅니다. 근데 현금 비중 50%라는 거는 이 지점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만약에 진짜 본인이 잘하고 성과가 좋았잖아요. 룸이 있잖아요. 그럼 한 20-30% 정도로 현금 비중을 좀 더 줄여도 괜찮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많은 여러 투자가들이 어떤 레벨인지 모르지만 직장 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분한테는 50%는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와, 오늘 제가 이제 처음 와이스트리트에 모셨는데 배울 게 정말 많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부를 것 같아요. 아니요. 얘기할 거 다 얘기해갖고. 다음부터는 또 그때 어떤 이슈랑 그때에 바라보는 그 시점의 관점. 네, 매크로도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렬 본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